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배출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폐기물 처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배출업체들이 익산시의 행정 대집행 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밀 분석에 나서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침출수는 하루 60톤씩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사업자를 선정한 지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전망입니다. 시는 선정된 사업자가 지금까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실시 계획 승인도 신청하지 않고 있어 이달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법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군산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배출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폐기물 처리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체들이 익산시의 행정 대집행에 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밀 분석에 나서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침출수가 하루 60톤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 이곳에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 40여 곳은 익산시의 행정 대집행 대상으로 복구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단체로 나뉘어 행정 대집행에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6개 업체가 참여한 복구 추진협의체는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는 있지만 전체 143만 톤 이적 처리는 불합리하다며 오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4억 원을 들여 환경부 인증기관에 일을 맡겼고 최근 실효 채취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말쯤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은 용역이 나와야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나머지 업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익산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계고부터 비용 징수까지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익산시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복구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 소송 때문에 법원에서 5월 30일 현장 조사를 나오면 낭산, 폐석산에 묻힌 폐기물은 130여 톤이 남았습니다. 환경부가 매년 지원하는 이적 처리 예산 109억 원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을 이적 처리하는데 30년이 걸립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60톤 이상의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어 주변 환경지 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출업체들의 행정 대집행 거부 반응은 더욱 커지고 있어 낭산, 폐석산 복구는 더욱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연이 생산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연은 가정용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7,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지었고 근로자 5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또 공장 준공을 기념해 익산 다이로움 나눔공간에는 400만 원 상당의 쌀 150호를 기탁했습니다. 도의회가 청년 농어업인 나이 기준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농어촌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해 현재 40살 미만까지로 적용되고 있는 청년 농어업인 나이 기준을 45살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도의회는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40, 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이 기준을 더 높여 청년 농어업인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참홍어 TAC 총 허용 어획량이 서해 전역에서 실시됨에 따라 군산과 흑산도의 치열한 논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참홍어 어획량은 2017년 4톤에서 2019년 224톤으로 56배가 늘고 전국 생산량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이 전국 1위로 올라서면서 흑산도와 대청도민들이 군산에도 TAC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은 흑산도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다른 지역보다 어선별 TAC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총 허용 어획량은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입니다. 익산시가 공공산재 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아가 공공산재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알리고 내년 국가예산 2억 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익산시가 진행한 타당성 용역을 보면 전북권 산재 환자들이 충남 대전과 전남 순천병원까지 이동 진료를 받고 있어 익산의 공공산재 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익산의 화물차 밤샘 주차 허용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는 한동현 시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조례안이 처리됩니다. 이 조례안은 화물차가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익산시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팔봉동 종합운동장이나 부송동 일대 등의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고용률을 높여 2년 연속 일자리 정책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라북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창출 노력과 정책 추진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청년시청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고 2021년 대비 청년 고용률은 3.7%, 여성 고용률은 1.3%가 상승했습니다. 군산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 6곳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전북 산학융합원에서 올해 유망 강소기업 3곳과 강소기업 3곳 등 6곳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유망 강소기업은 주식회사 스코트라와 주식회사 휴먼컴포지트, 유한회사 아리올수산이며 강소기업은 주식회사 JI테크와 주식회사 카라, 주식회사 코스텍 등입니다. 유망 강소기업에는 3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을, 강소기업에는 1년 동안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유치염원을 위한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전북도는 다음 달 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국회의원 등 900여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2차 전지 특화단지의 유치 필요성과 전략, 파급 효과 등을 설명합니다. 또 출향인을 포함해 500만 전북인들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사업자를 선정한 지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전망입니다. 선정된 사업자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달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법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군산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예정부지. 19만 7천 제곱미터 면적의 민간 자본과 국비 등 1,500억 원을 들여 중고차 매매단지와 인증센터 등을 짓기 위해 2년 전 첫 발을 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공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고 결국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도 해지를 결정한 데는 이 사업자의 재원 조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자는 은행권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힐 전체 부지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군산시 소유의 땅을 자신으로 귀속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사업이 무산되거나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고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점도 해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해지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요구를 저희가 4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군산시와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맺은 실시협약 위반 사항으로 중도 해주 사유가 발생해서 해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올해 안에 다른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국비로 받은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두 곳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안에 대체 사업자 공모를 내고 사업자 확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능력을 평가를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럴 재정 능력이 있는 기업이 없다 하면 이제 국비 반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지금 그 산업부에다가 현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정도 규모의 전체 한 500억 가까운 규모의 국비 270억 대체 사업을 발굴을 해 볼 테니 검토를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폐쇄에 따른 돌파구로 제시된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될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맡겨 청소년 리더센터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 용역에는 운영 방식과 예산, 조직 규모, 콘텐츠 개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청소년 리더센터는 450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완공되며 잼버리 대회 기간인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본부와 종합병원 등으로 이용한 후 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활용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익산 황등면 농촌도로인 상다선의 위험 구간이 개선됩니다. 익산시는 도로 선형이 불량해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황등면 상다선 450m 구간을 개선하기로 하고 국비 등 12억 원을 투입합니다.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보상협의 등을 거쳐 10월에 착공해 내년 안에 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로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결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심 전 차관을 후보로 정하고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통보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다음 달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 165차례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북도는 오는 8월 열리는 세계 잼버리 기간에 야영장에 설치된 잼버리 델타와 스태프 허브 등에서 무대 공연 60차례와 버스킹 105차례의 공연을 준비합니다. 공연은 새만금 야경과 어우러진 레이저쇼, 퓨전음악, 인디음악, 재즈 등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또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해 세계유산 8개 백제 역사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도 운영됩니다. 도내 교육시설에서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91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들어서도 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공룡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지난 2월 시민들에게 공개됐지만 안내 표지판이 없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룡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첫 목격 후 10년 만인 올해 공개되면서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요 도로에 화석산지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시설 등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80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73명, 사망자는 17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2명으로 어제보다 114명 줄었습니다. 전주가 265명, 군산 79명, 익산 82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로 93회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남원 광안루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춘향 제양은 2년 7개월 만에 새로 그려 이날 광안루원 춘향사당에 봉안한 영정을 모신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26일에는 공식 개막식과 함께 최고의 전통 미인을 뽑는 춘향 선발대회가 열리며 27일에는 조선팝 선발대회와 아티스트 초청 공연이 펼쳐집니다. 28일에는 장원급제 예술제와
춘향전 공연, 대동 길놀이 등이 관객을 맞이하며 29일에는 춘향 국악대전과 뮤지컬 춘향 등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도교육청과 정교조가 단체 협약 이행 여부 확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교조 전북지부가 포함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협 이행 여부를 촉구하는 활동은 노조가 해야 할 당연한 활동인데도 서거석 교육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교조가 단협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하면서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는 등 업무 혼란을 빚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수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장수 소방서에 따르면 25일 낮 12시 34분쯤 장수군 장계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차량 20대, 진화인력 84명을 투입해 50여 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은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작돼 임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도내 농산물 판매를 위해 전국 규모 판매전에 잇따라 참가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대구 경북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 팔도 박상 페어, K농산어촌 한마당 등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농산물과 농업 가공품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위원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봉사활동을 실천한 모범 청소년 10명과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온 5명의 지도위원을 표창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표창이 미래를 향한 도전의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표창 대상자는 청소년 관련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군산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취업준비회장으로 자리를 잡은 새만금 잡페스타가 오는 31일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도내 9개 대학과 13개 유관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참여기업과 구직자 사전 매칭으로 현장 면접이 이뤄지는 잡 매칭데이는 16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도내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현장 참가자가 10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행사는 취업전략 특강과 취창업 컨설팅 등도 열리며 인터넷 사전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받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운 일동에서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50세대에 820만 원 상당의 현관 방충망 설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모기 등의 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된 현관 방충망을 교체합니다. 익산시 송악동에 자리한 이편한 하우징이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김종길 대표는 착한 가게 가입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군산시 나운 3동에 자리한 노랑통닭 밀용점이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가게를 말하며 자영업자, 학원,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3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